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향기로운 과일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은 그 순간 과일의 달콤한 상상은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향기와 상쾌한 식감,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까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일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과일들의 싱그러운 상상을 들려드릴게요. 팔레트의 색깔처럼 다채로운 과일들의 성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과일이 들려주는 자신만의 역사, 귀여운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화채보다 맛있고 과수원보다 알록달록한 과일들의 이야기.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5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벌써 11월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점점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어서 겨울이 다가오는 게 은근 실감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겨울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옷도 점점 두꺼워지고 날은 더 건조해질 텐데요. 날씨가 더 건조해지기 전에 오늘 들려드릴 달콤한 이야기로 미리미리 수분 보충을 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오늘 함께할 과일은 여러분의 피부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줄 과일이에요. 피부 미용과 주름 완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기도 해서 미녀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과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예뻐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성류가 보낸 예쁜 편지를 읽어보도록 해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가 좋아하는 과일로 유명한 석류라고 해요. 제 안에는 루비처럼 영롱한 알맹이들이 새콤달콤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품고 있는 과일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제 생각엔 모든 과일이 각자마다 다른 고석들을 품고 있답니다. 고유한 식감과 향, 매혹적인 색깔을 가진 보석들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보석을 품고 있나요? 제가 가진 루비들은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가을의 찬바람까지 맞고 나서야 비로소 만들어진답니다. 맛있는 보석이 되기 위해선 역시 고된 날씨를 견뎌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현재 날씨가 고되다면 맛있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중일 거예요. 여러분의 보석이 완성되는 날엔 꼭 저와 함께 서로의 보석을 나눠봤으면 해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런 광고문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과일은 역사적인 미인들이 사랑한 과일, 바로 석류였습니다. 와, 석류가 보내온 편지를 읽어봤는데 미녀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과일이라 그런지 플러팅 기술이 남다르지 않나요? 역시 미녀들을 넘어오게 한 석류의 매력은 루비만큼이나 매혹적인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어떤 미인들이 석류를 사랑했길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는 말까지 나왔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로이킴의 예뻐서 그래. 미녀가 석류를 좋아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거 모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역사상 적지 않은 미녀들이 석류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인데요. 서양에서는 클레오파트라, 동양에서는 양귀비, 그리고 신화에서는 페르세포네 여신이 석류 맛에 푹 빠졌던 대표적인 미녀죠.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석류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석류즙을 마셨고 그 씨앗으로는 립스틱을 만들어 발랐다고 해요. 또 양귀비는 석류가 익을 무렵이면 아예 석류숲에서 지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러니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는 광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일화들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석류와 미녀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 익은 석류알이 예쁘고 탐스러워 미녀한테 어울린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흔치 않은 과일이다 보니 여신이나 왕비, 공주가 먹는 과일이라며 환상을 품기도 했을 거예요. 신화 속에서도 석류는 미녀를 홀리는 과일이었는데요.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의 딸, 아름다운 페르세포네와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의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이들과 석류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볼게요. 창모의 아름다워. 그럼 신화 속 의도치 않게 플러팅 장인이었던 석류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보고 첫눈에 반하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녀에게 반한 하데스는 그녀를 지하세계로 초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녀에게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과일, 바로 석류를 맛보고 가라며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영롱한 색깔의 석류알과 먹음직스러운 모습에 반한 그녀는 그만 석류 3개를 먹어버리게 돼요. 지하세계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상으로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가 큰 상심에 빠지자 땅 위의 모든 작물이 싹을 피우지 못했고, 큰일이 났다 싶은 제우스의 중재로 다행히 그녀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대지의 여신인 어머니 덕분에 겨우 지상으로 올라왔지만 어쨌든 그녀는 지하세계의 과일인 석류를 3개나 먹었기에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 대가는 1년 중 3달 동안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하데스와 지내야 하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지상에서 겨울철 3달 동안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라고 해요. 지하세계로 내려간 딸을 그리워하는 대지의 여신 때문에 작물들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겨울철 곡식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이런 이야기로 풀어내다니. 역시 신화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페르세포네도 사랑한 석류, 그에 얽힌 신화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맛도 빛깔도 예쁜 석류의 변신을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유승우의 예뻐서. 이번 코너는 과일의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과일의 변신은 무죄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석류의 변신은 바로 석류청이에요. 조금 생소하신가요? 보통 매실청, 귤청 등 과일로 청을 많이 만들어 먹긴 하지만 석류로 만든 청은 흔한 편이 아니긴 하죠. 그래도 석류는 주스나 칵테일, 스무디처럼 음료로 먹었을 때 맛있는 과일이라 청을 만들어둔다면 활용도가 정말 높다는 거. 석류청을 만드는 법은 다른 과일청과 똑같이 설탕과 과육으로 만드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점은 석류의 껍질과 알을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석류가 은근 연약한 과일이라 껍질에 칼부터 들어밀었다간 석류알이 금방 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석류 꼭지 주변에 칼집들을 조심히 넣고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조각조각 벌려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조각난 석류에서 옥수수알을 떼어내듯이 석류알을 분리해주면 청 만들기가 거의 끝납니다. 왜냐? 석류알만 분리가 된다면 나머지 과정은 껌이거든요. 분리된 석류알들을 병에 담고 1:1 비율로 설탕을 넣어 2주 정도 숙성해주면 청 만들기 끝! 녹지인하고 새콤달콤한 석류청에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면 시원한 에이드가 되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면 겨울에 먹기 좋은 석류차가 완성되는 거죠. 마침 요즘이 딱 석류 제철이니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석류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달콤한 과일의 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 곡 들으면서 석류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눠봐요. 원더걸스의 아름다운 그대에게.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번 주 과일은 석류였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꿋꿋한 과일의 여정. 어쩌면 우리들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있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결실도 언젠가 달콤한 향을 내며 코끝을 간지럽힐 거예요. 석류의 상상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꿈도 언젠가 달콤한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유진, 기술의 류창환, 진행의 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향기로운 과일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은 그 순간 과일의 달콤한 상상은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향기와 상쾌한 식감,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까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일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과일들의 싱그러운 상상을 들려드릴게요. 팔레트의 색깔처럼 다채로운 과일들의 성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과일이 들려주는 자신만의 역사, 귀여운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화채보다 맛있고 과수원보다 알록달록한 과일들의 이야기.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6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마지막 평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종강이 가까워지고 있는 게 실감나네요.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학기의 마지막 기념일이자 이벤트 데이라 할 수 있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잖아요. 막대 과자의 매력은 다양한 맛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리지널인 초코맛부터 아몬드, 쿠키앤크림, 딸기, 녹차, 오렌지, 멜론 등등.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오늘 소개할 과일 맛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일도 달콤함 하면 빠지지 않는 과일인데 말이에요. 탐스러운 노란색에 부드러운 과육을 가져서 어린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어떤 과일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과일에 대한 힌트가 담긴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마지의 망고링고. 방금 듣고 온 노래의 첫 소절로 오늘 만날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동남아 지역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여러분은 동남아로 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태국이나 필리핀, 대만 등등. 이런 나라에선 정말 싼 가격으로 말도 안 되게 달콤한 망고를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오늘 만나볼 망고가 동남아로의 초대장을 보냈다고 해요. 그럼 망고가 보내온 편지를 함께 읽어보며 따스한 나라의 기운을 느끼러 가봐요. 안녕하세요. 울창한 야자수가 흔들거리고 뜨거운 태양이 아찔하게 내리쬐는 이곳. 동남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의 오아시스이자 환상의 맛을 선사할 상큼발랄 귀염둥이 망고예요. 전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요. 어린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호불호 갈리지 않고 다양하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제 매력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달콤하게 녹여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동남아에 왔다고 상상해보며 일상에서의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해봐요. 입에 닿는 순간 녹아내려가는 망고처럼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달콤하게 녹여드릴게요. 정말 본인과 닮아있는 달콤한 말들로 채워진 망고의 편지였어요. 정말 망고의 말처럼 반짝이는 동남아의 바다 앞에서 말랑말랑한 망고 한 입 베어물면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기분 좋은 물컹한 식감으로 씹기도 어렵지 않고 새콤함도 거의 없어서 정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과일 망고. 그래서 망고를 먹으면 망고가 갖고 있는 친화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친화력 세포를 갖게 되는 기분이랄까요?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질 때면 망고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망고의 밝고 친화력 좋은 성격이 달콤한 맛으로 여러분에게 스며들지도 몰라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망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봐요. 치즈의 망고. 동남아의 과일로 유명한 망고의 원산지는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 지역이라고 해요. 원래 망고는 망고가 아닌 망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는 왜 망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황당하고도 재밌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퍼진 망고가 유럽으로 퍼질 수 있게 된 건 포르투갈 상인들 때문이었어요. 1498년 무렵, 포르투갈 상인들은 향신료를 수입하기 위해 인도에 왔다가 새로운 과일인 망고를 발견합니다. 유럽에는 없는 신기한 열매를 가져가면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인은 영국인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현지인들이 망가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일을 찾았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15세기 말이었으니 당연히 타이핑이 아닌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포르투갈 상인이 악필이었던 탓인지 필기체의 알파벳 O와 A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탓인지 편지를 받은 영국인 친구는 망가를 망고로 읽어버린 거죠. 사실 망가를 망고로 착각할 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당시 포르투갈을 통해 전해진 이국의 식물들은 대부분 알파벳 O로 끝났기 때문인데요. 토마토, 아보카도, 포테이토, 타바코 모두 알파벳 O로 끝나는 식물들이죠. 결국 편지를 잘못 읽은 영국인 친구 때문에 현지에선 망가였던 과일이 영어에선 망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여도 헷갈렸을 것 같긴 해요. 토마토, 아보카도, 포테이토 수입해온 식물들이 다 오로 끝나는데 갑자기 망가? 충분히 망고를 읽을만 하죠. 그런데 망가보다 망고라는 이름이 뭔가 더 달콤하게 들리지 않나요? 망고와 달콤, 둘의 모음이 똑같아서 괜히 기분 탓이 드는 건가? 어쨌든 어울리는 이름을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봐요. 효민의 망고. 이번 코너는 과일의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과일의 변신은 무죄 코너입니다. 방금 듣고 온 노래처럼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은 전부 제목에 망고가 들어가는데요. 망고를 소재로 해서 그런지 통통 튀고 밝은 느낌이 더욱 잘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망고의 변신도 노래들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변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망고의 변신은 바로 망고밥입니다. 스티키 라이스라고도 불리는 태국식 망고밥. 다들 들어보셨나요? 태국의 길거리 음식이기도 한 망고밥은 우리나라의 약밥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찹쌀밥에 코코넛 밀크를 넣고 지은 태국식 밥으로 달콤함과 고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김치격인 망고 슬라이스를 곁들여서 먹는 망고밥은 달달하고 든든한 디저트가 되기도 한답니다. 망고밥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나 안 먹어보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왜 망고에 그런 짓을 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맛을 본 후엔 어떻게 망고는 밥이랑도 잘 어울리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코코넛 밀크로 지은 찹쌀밥과 망고의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렸거든요. 만들어 먹는 법도 쉬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찹쌀을 불리고 찜통에 찹쌀을 찐 다음 보글보글 끓은 코코넛 밀크를 찹쌀밥에 섞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찹쌀밥에 코코넛 밀크가 잘 스며들어 꾸덕꾸덕해지면
잘게 자른 호두를 밥에 조금 뿌려주고 망고를 잘라 밥 옆에 곁들이면 끝! 코코넛 밀크와 망고 하나면 집에서도 태국의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 망고의 변신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매력적인 망고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상상으로 잠시나마 망고와 함께한 동남아 여행의 기분을 느끼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달콤한 과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망고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눠봐요. 그럼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번 주 과일은 망고였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꿋꿋한 과일의 여정. 어쩌면 우리들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있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결실도 언젠가 달콤한 향을 내며 코끝을 간지럽힐 거예요. 망고의 상상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꿈도 언젠가 달콤한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유진, 기술의 류창환, 진행의 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향기로운 과일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은 그 순간 과일의 달콤한 상상은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향기와 상쾌한 식감,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까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일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과일들의 싱그러운 상상을 들려드릴게요. 팔레트의 색깔처럼 다채로운 과일들의 성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과일이 들려주는 자신만의 역사, 귀여운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화채보다 맛있고 과선보다 알록달록한 과일들의 이야기.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7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한동안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 있던 날씨가 점점 변덕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롱패딩을 입어도 될 것 같은 추위이지 않나요? 사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진작 롱패딩을 꺼내 입었답니다. 겨울의 시작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 대부분의 과일들은 아마 씨앗의 모양으로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이 과일은 다른 과일들과 달리 결과 찰떡궁합인 과일이에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뜨끈뜨끈하게 전기장판을 켜놓고 이 과일을 하나씩 하나씩 까먹으면 이게 바로 겨울의 맛이죠. 입안 가득 새콤달콤한 과즙을 팡팡 터뜨려주는 오늘의 과일. 그럼 과일에 대한 힌트가 담긴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제주소년의 귤. 방금 듣고 온 노래로 오늘 만날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크기는 작아도 존재감은 확실한 새콤달콤 겨울의 보물. 바로 귤입니다. 추운 날씨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 다 멈춰 있어도 귤만은 향기롭게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 마음씨 따뜻한 귤이 오늘은 여기 과상현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럼 어떤 편지를 들고 찾아왔을지 지금 바로 귤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겨울에 찾아오는 선물 같은 과일. 저는 귤이라고 해요. 크기는 좀 작지만 맛은 꽉꽉 채워 담은 과일이죠. 만약 저의 당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저를 말랑말랑하게 주물러 보세요.
귤을 주무르는 것과 당도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신 귤을 주무르면 당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귤을 주무르고 스트레스를 주면 에틸렌이라는 성숙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호르몬이 귤의 당도를 높여준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귤이 어느 정도 있고 당도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면 아무리 주물러도 더 달아지지 않아요. 대신 빨리 상하기만 하죠.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나요?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저의 당도를 높이고 더 성장하게 만들지만 과분한 압박은 그저 몸을 상하게 만든다는 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비슷한 과일인 제가 여러분의 당도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귤의 이야기처럼 귤과 사람은 성장하는 면에서 꽤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 다양한 상황에 지치고 눌려있는 것 같다면 당도가 높아지는 중일 거예요. 하지만 버티기 힘든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휴식도 중요하다는 귤의 이야기를 꼭 떠올려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최기덕의 다이아몬드. 이번 코너는 과일의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과일의 변신은 무죄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귤의 변신은 끈적하고 달콤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소개하기에 앞서 어떤 변신인지 힌트가 담긴 시를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안희연 시인의 슈톨렌이라는 시 일부를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너의 입가엔 언제나 설탕이 묻어있다. 아닌 척 시치미를 떼도 내게는 눈물 자국이 보인다. 물크러진 시간은 잼으로 만들면 된다.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기억을 졸이면 얼마든지 달콤해질 수 있다. 약한 불에서 설탕과 함께 오랜 시간 졸이며 만드는 음식, 바로 잼입니다. 시에서는 아픈 기억과 시간도 잼처럼 오래오래 졸이면 충분히 달콤해질 수 있다고 하죠. 그 시간을 황금열매인 귤과 함께 한다면 더 달콤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귤의 변신은 귤잼이에요. 귤잼을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귤 껍질을 까고 믹서기에 갈거나 손으로 뭉개줍니다. 하얀 귤 껍질은 굳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설탕과 과일을 1:1 비율로 냄비에 담아 끓여주면 끝! 처음에는 센 불로 끓여주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계속해서 끓여주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중간중간 계속 저으며 냄비 아래에 눌러붙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만든 잼을 추운 겨울 아침, 식빵과 함께 먹으면 따뜻하고 달콤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저도 더 추워지기 전에 귤잼을 만들어 보려고요. 아팠던 시간과 힘들었던 기억도 약한 불로 달콤하게 졸이면서 본격적인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올해 겨울, 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과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귤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눠봐요. 그럼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칠게요. DPR 라이브의 잼 앤 버터플라이.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번 주 과일은 귤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꿋꿋한 과일의 여정. 어쩌면 우리들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있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결실도 언젠가 달콤한 향을 내며 코끝을 간지럽힐 거예요. 귤의 상상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꿈도 언젠가 달콤한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유진, 기술의 류창환, 진행의 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향기로운 과일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은 그 순간 과일의 달콤한 상상은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향기와 상쾌한 식감,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까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일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과일들의 싱그러운 상상을 들려드릴게요. 팔레트의 색깔처럼 다채로운 과일들의 성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과일이 들려주는 자신만의 역사, 귀여운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화채보다 맛있고 과수원보다 알록달록한 과일들의 이야기.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마지막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종강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종강하는 날도 한 달 뒤에 있을 크리스마스도 너무 기대되긴 하는데 전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이 방송, 과상현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죠. 벌써 저희가 7가지의 과일을 만나봤다는 게 믿기시나요? 처음 만났던 듬직한 여름 과일인 수박부터 지난주에 만났던 귀여운 겨울 과일인 귤까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계절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네요. 오늘 8번째 과일까지 만나고 나면 과일들과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니. 슬프긴 하지만 마지막인 만큼 더 달콤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첫 곡으로 오늘 만나볼 과일의 색과 딱 어울리는 노래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아이유의 블루밍. 오늘 저희에게 찾아온 과일은 영롱한 파란색의 사파이어를 닮은 과일이에요. 방금 듣고 온 노래의 제목처럼 이름에 블루가 들어가는 베리베리 귀여운 과일이죠. 이제 다들 감이 오시나요? 오늘 만나볼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그럼 작고 소중한 블루베리가 어떤 편지를 들고 찾아왔을지 지금 바로 블루베리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푸른색으로 또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싶은 블루베리예요. 저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몸집이 너무 작아서 종종 스스로가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저를 담고 있던 그릇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걸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몸집이 작다는 콤플렉스에 갇혀서 제 장점인 영롱하고 신비한 푸른 색깔을 까먹을 뻔했더라고요. 크기는 작아도 뚜렷한 색깔로 사람들을 물들이는 힘. 그게 제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흰색 옷을 입으셨다면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옷까지 보라색으로 물들일지 모르니까요. 작지만 진하게 여러분의 일상까지 달콤한 블루베리의 색깔로 채워드릴게요. 콤플렉스를 인정하고 자신의 장점인 색깔에 집중한 블루베리의 이야기였어요. 정말 크기는 작지만 강단 있는 과일 같지 않나요? 저는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 기특한 건지 모르겠어요. 블루베리 특유의 단아한 맛이 느껴지는 편지를 읽으니까 제 세상이 보랏빛으로 물드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그럼 블루베리의 보랏빛 향기를 더 극대화해줄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봐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블루베리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즉 인디언들은 블루베리가 하늘이 내려준 열매라고 믿었다고 해요.
밤하늘의 별이 땅에 쏟아져 내려와서 블루베리가 되었다는 거죠. 인디언들은 왜 블루베리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믿게 된 이유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인디언 마을에는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계속 굶주리던 중 인디언들은 블루베리를 발견하게 되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늘의 정령이 땅으로 하늘의 별을 보내주었고 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블루베리가 열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 인디언 부족들은 블루베리를 자신들의 언어로 별의 열매, 스타베리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블루베리가 별똥별이 땅에 떨어져 열매가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엔 이유가 있어요. 블루베리는 꽃이 진 바로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는데요. 열매 끝에 달린 꽃받침의 꼭지점이 딱 5개인데 그 모양이 마치 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블루베리가 된 증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별이 떨어진 자리에 피어난 블루베리라니.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블루베리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정말 블루베리의 꽃받침이 별 모양이라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하늘이 내려준 열매라고 생각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마법 같은 효능들 때문이었어요. 블루베리 잎을 따서 차로 끓여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열매를 짜 즙을 마시면 기침이 멈췄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즙으로 고기를 재워 놓으면 장기간 보관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었으니 원주민들은 블루베리에 마법의 힘이 들어있다고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인디언들이 사랑한 마법의 과일 블루베리. 저도 정말 블루베리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는데요. 그럼 블루베리만큼 매력적인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맥스의 블루베리 아이즈. 이번 코너는 과일의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과일의 변신은 무죄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블루베리의 변신은 올해를 강타한 간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달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니아층이 은근 많은 간식이죠. 바로 탕후루입니다. 여러분은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맞아요. 엄청난 뒷북이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맛있더라고요. 촉촉한 과일에 딱딱한 설탕 코팅을 입혀서 정말 겉바속촉인 식감을 느낄 수 있었달까? 딸기도 먹어보고 귤도 먹어보고 샤인머스켓도 먹어봤지만 저는 블루베리 탕후루가 가장 좋았어요. 블루베리 특유의 새콤함이 설탕 코팅과 잘 어울려서 다른 탕후루보다 덜 달게 맛있더라고요. 지나친 단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알맹이가 작고 새콤한 맛도 있는 블루베리 탕후루 추천합니다. 오늘 블루베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벌써 8가지의 과일들과 보낸 시간이 끝났다니 기분이 이상한데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에게 비타민C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기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과일과 함께한 달콤했던 시간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기억으로 남길 바랄게요. 피곤한 날에는 상큼한 과일의 상상들을 한 번씩 기억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곡 듣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민호이의 기억해줘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번 주 과일은 블루베리였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꿋꿋한 과일의 여정. 어쩌면 우리들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있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결실도 언젠가 달콤한 향을 내며 코끝을 간지럽힐 거예요. 블루베리의 상상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꿈도
언젠가 달콤한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유진, 기술의 류창환, 진행의 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